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채. 예.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뉴스공장의 오자 토크의 멤버로 고정 출연하셨다가 이제는 정의당의 무려 대표가 되어 돌아오신 이정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그때는 저 구석에 앉아서 발언기에도 5분의 1 혹은 6분의 1밖에 안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단독으로 당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정의당이야 그 노회찬 원내 대표가 전 뉴스공장에서 빵빵 터트리는 최고 인기 코너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정의당 내에서는 노회찬 대표가 여기 나가는 거 싫어한다거나 뭐 아니면 열렬히 환영한다거나 뭐 이런 거 반응이 있습니까? 당원들 안에서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냐. 매일 나가라. 그러고 있죠. 그렇군요. 예. 하지만 또 노회찬 원내대표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노회찬이 나의 라이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니면 김어준 저거 이러면서. 뭐 지금 노 대표님은 좋은 선수가 좋은 그라운드를 만났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아끼세요. 수요일 날 가서 다 털어놓으시려고. 왜 이렇게 말수가 적어지셨나 그랬더니 수요일 날 가서 다 터시려고. 아, 싸우시는 거구나. 네. 혹시 그런 얘기가 미리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또. 예. 아 근데 참 대단한 그 순발력이에요 이분이. 네. 예. 물론 평상시 쭉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딱 나오니까 그런 표현들이 생각나는 거겠지만 전혀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질문에도 빵빵 터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근래 노 대표님의 그런 순발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연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마하는지 모르겠지만. 자, 현안이 많은데 어렵게 보셨으니까 당 대표들은 모시기 참 어렵거든요. 예, 이전에 이정미 의원은 모시기가 너무 쉬운데 저희가 귀찮아서 안 불렀고요. 그때 너무 쉽게 나왔나 봐요. 예. 당 대표들은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오신 김에 다른 얘기 전에 방금 전에 이제 유승엽 의원이 국민의당 내부 사정 좀 얘기하고 가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요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소위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이 그러는 건 이해합니다. 예. 정치는 뭐 항상 프레임 전쟁이기도 하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적폐청산 관련해서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는데 요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 근래 안철수 대표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온통 딱 한 단어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존재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다자 구도 안에서 국민의당의 독자적인 존재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정치보복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적폐청산이 사실은 아니 그거는 이미 요청이고. 집권 정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를 가져갈 수 없어서.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정치 보복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고 있는 프레임인데 둘 중에 하나를 붙는다면 이쪽에 붙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뭐 경쟁 상대라고 보시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민주당하고의 어떤 그 프레임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 다자구도 안에서 야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뭐 강력한 단어 같은 것들을 써서 이렇게 존재감을 확보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보다도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자유한국당의 문제 자유한국당이 이런 프레임에 동의하는 국민들 있을 테니까 그 국민들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아니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끌어들인다라기보다는 지금 야당 내에서도 지금 다당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현재 집권 정당과 맞설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 확보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존재감 단어 세 글자가 존재감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건 문재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하간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같은 당 대표도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등한 네. 예. 그럼 정치 경력이 의원님 더 짧다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정치 일선에 계신 지는 더 오래됐고 그러면
같은 대표로서 보기에 당을 운영하는 실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이제 뭐 정의당을 뺀 나머지 야당들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자기 진로를 잃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른정당도 어저께 결과적으로는 이제 두 개의 세력으로 네. 나뉘어지게 된 것이고, 국민의당 입장에서도 지금 뭐 바른정당 일부 남아 있는 분들이 국민의당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지만, 또 국민의당 내부에서는 또 일부가 어떻게 하면 민주당과 다시 네. 그렇죠. 합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지금 각 당이 자기 당의 정체성과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길과 방향을 잃었다고 지금 보여져요. 그런 조건에서 국민의당을 하나로 통합시켜서 끌고 나갈 수 있는 리더십, 이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는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리더십이 원래 있었는지 없어졌는지 아닌지 처음부터 그것에 대해서는 없었는지는 제가 뭐 평가를 할 일은 아닌 것 처음부터 같고. 예.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그 리더십이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네. 그렇게 평가하시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바른정당이 그중에 9명 절반이에요. 뭐 네. 수명 중에 9명이니까 사실상 전반이 이게 끝인가, 추가 탈당을 없겠는가 뭐 이런 네. 전망들도 있는데, 추가 탈당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네, 그럴 것 그렇게 보시죠. 같아요. 예. 예. 보통 이런 식의 대규모 탈당했을 때 한 번에 안 하고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더 큰 타격을 주려고. 참 바른정당 입장에서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바른정당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정의당이야 역사가 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게 고군분투한 역사가. 얼마 전에 하태경 의원이 저한테 비교섭 단체로 생존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와서 배우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러니까 그 노하우야 오래 쌓여 있는데 가난하게도 살아남고. 근데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은 사실 배부른 정당에 있다가 네. 어렵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견디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비교섭 단체로 저렇게 견디시기가.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9분은 원대복귀 한 거고, 빈손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제 11분들 안에서 뭐 한 달만 지내보면 이게 얼마나 축구 배고픈 상황인지 바로 이제 느끼시게 될 거기 때문에. 예, 교섭단체도 아니기 때문에 네. 국회 일정에 들어가서 같이 합의할 수도 없고. 아니, 그리고 그쪽에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 때 네. 정의당이 비교섭 단체여가지고 거기 껴주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하셨던 분들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그런 상태가 되셨고. 네. 그래서 이 비교섭 단체로 뭐 불합리함에 대해서 정의당과 함께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면 좋겠고, 아마 또 그것을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우실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남은 분들 중에 또 일부가 또 들어갈 것이다. 예,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 비교섭 단체, 이제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나 혹은 국회의원들이나 정당 관계자들은 잘 알겠지만, 비교섭 단체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유령 취급받는 거죠. 어저께도 뉴스에 바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국회는 3당 체제가 되었습니다. 아니, 정당이 엄연히 다 존재하는데. 국회의원들도 존재하고. 네. 그런데 왜 3당 체제가, 나머지 그러니까. 정당은 그러면 없는 취급을 하는. 바른정당도 이미 4당이 아니라 3당 이제 사라져버리는 거죠. 예. 비교섭 단체가 되면 국회 관련된 모든 일정의 논의 대상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결정할 테니 거기 따라와,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예. 국회의원이 19명이어도 그러는 겁니다. 네, 그렇죠? 거의 그래서 이게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면서 싸워야 되는 그런.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면 정당으로서 아젠다를 세우고 국회 내에서 싸우기도 어렵고요. 네. 예. 불가능하죠, 사실은. 예. 그런데 또 그런 유령 취급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존재감을 확보하면서 열심히 잘 싸우는 노하우는 정의당이 또 차근차근 쌓아왔기 때문에. 심상정 전 네. 대표나 노회찬 대표 같이 그런 가운데서도 싸워서 자기 네. 존재감을 드러내고 아젠다를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 분도 있는데, 바른정당에 계신 분들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걱정이라기보다는 어렵지 않겠나는 전망들이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용기를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가서 유승민 대표 어깨 좀 토닥거려 주시고, 왜냐하면 곧 당선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전당대회 있고. 네. 일주일 후면 아마. 함께 이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는 그런 연합 정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제
오랜만에 나오셨기 때문에 급하게 짝짝 여러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제 국감장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전혜경 의원이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뭐 전대협, 뭐 네. 주사파 이런 얘기 정말 군사정권 시절부터 만들어진 용어들이. 네, 아주 오랜만에 들어보는 얘기여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정말 오랜만이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이 공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결과적으로 자유한국당이 복고주의로 가는구나. 하다 결국 방법이 없으니까 옛날 방법을 다시 쓰는 수밖에 없다. 이런 판단하지 않았을까요? 뭡니까 그 용어? 레트로. 네. 레트로 파티입니까? 복고정당. 아 그런 정도로 평가할 이상의 의미는 별로 네, 없다고 보시는 네. 거죠. 네. 방법이 이것저것 다 안 통하니까. 근데 참 저 그렇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조단조단 참 말 잘하시는 것도 정말 제주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그렇게 또 기계적으로 양쪽 다 주장을 보도하는 것도 대단히 불만입니다. 네. 이게 언제적 얘기인데요. 그걸 들고 와서 마치 대대강 공방이처럼 보도하는 게 저는 불공평한 보도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그런 것도 있었고 트럼프 공개서한 보내셨잖아요. 뭐라고 네. 보내셨습니까? 이번에 이제 오시는데 사실 손님이 오시면 굉장히 기쁘게 맞이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얼마 전에 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방미하셔가지고 남한에다 전술핵을 배치를 네. 해야 되고 그게 안 되면 우리가 독재적으로 핵무기라도 갖겠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면서 이게 대한민국에는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있을까봐 그렇지 생각할까 않다. 봐.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들으시라. 그래서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전쟁 수단이 아닌 반드시 평화적 수단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원칙 이것을 좀 분명하게 천명을 했습니다. 이건 정의당의 당대표로 공개서한을 보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취지로 서한을 보냈다고 답장은 없죠? 뭐 어저께 보냈으니까 답장 쓸 시간이 있었을까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있어도 답장할 양반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또 하나 저희가 모신 이유 중에 하나 죄송합니다. 지금 욕심이 많아서 저희가 여러 가지 여쭤봅니다. 낙태법 개정.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20만 명 이상이 청원을 해서 청와대에서도 공식 입장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여기까지는 갔는데 정의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주장하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간략하게 이게 왜 개정돼야 하는지를 정의당은 왜 이 문제를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지 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낙태죄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전제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여성도 낙태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낙태를 처벌하지 않으면 자기 몸이 상하면서 하는 건데요. 네, 뭐 낙태가 뭐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상당한 잘못된 인식이라고 남자들의 보고요. 착각이거나 네. 모르니까요. 남자들은 네. 그 대목은. 그러니까 여성들이 굉장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도 네. 이 임신 중절이라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사회 경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낙태에 대한 형벌, 그 형법상의 그 처벌 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90% 이상의 여성들이 불법적인 시술을 통해서 낙태를 또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당국도 눈 감아주고 있고 사실상. 네. 네. 그런 과정에서 또 불법 시술 과정에 상당한 게 건강권이 이렇게 해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제 낙태의 죄라는 것이 사문화되어 있고 또 여성에게 자기 몸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나 건강권, 행복권 이런 것들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인권 국가로 또 나아가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형법상의 낙태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좀 폐지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저희가 일요일부터 함께한 여론조사에서도 2년 전과는 다르게 찬성이 훨씬 높게 나왔어요. 7년 전 여론조사와 네. 지금 여론조사가 완전히 딱 그렇죠. 정반대로 뒤집혀진 시대 이런 정신이 상황이죠. 바뀐 거죠. 네. 네, 그런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자, 벌써 시간이 10초밖에 안 남았네. 이럴 수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러면 네. 따로 모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좋죠. 네. 알겠습니다. 그 대신 노 대표님은 매일매일 부르시는 걸로. 이정미 정의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려고 하는 자유한국당보다도 오히려 더 합리적이고 자유한국당의 문제, 자유한국당의 이런 프레임에 동의하는 국민들 있을 테니까 그 국민들 끌어들이기 위해서다. 아니
그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을 끌어들인다라기보다는 지금 야당 내에서도 지금 다당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현재 집권 정당과 맞설 수 있는 정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 확보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겠죠. 존재감 단어 세 글자가 존재감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 제가 보기에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건 문재인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생각하자면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 여하간 안철수 대표가 그러면 같은 당 대표 대표 아니겠습니까 이제 대등한 네. 예. 그럼 정치 경력이 의원님 더 짧다고 할 수도 없고요. 네. 정치 일선에 계신 지는 더 오래됐고 그러면 그 대표님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머릿속에 온통 딱 한 단어밖에 없으신 것 같아요. 존재감.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이 다자 구도 안에서 국민의당의 독자적인 존재감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가 또 정치보복 프레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의 존재감을 위해서라면 오히려 적폐청산이 사실은 아니 그거는 시대적 이미 요청이고. 집권 정당이 굉장히 강력하게 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 브랜드를 가져갈 수 없어서. 네 그렇다고 봐야죠. 근데 정치 보복도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고 있는 프레임인데 둘 중에 하나를 붙는다면 이쪽에 붙는 게 낫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과 뭐 경쟁 상대라고 보시는 게 아닐까요? 오히려 민주당하고의 어떤 그 프레임 경쟁을 하기보다는 이 다자구도 안에서 야당으로서의 자기 존재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지금은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뭐 강력한 단어 같은 것들을 써서 이렇게 존재감을 확보하는. 많이 많은데 어렵게 보셨으니까 당 대표들은 모시기 참 어렵거든요. 예, 이전에 이정미 의원은 모시기가 너무 쉬운데 저희가 귀찮아서 안 불렀고요. 그때 너무 쉽게 나왔나 봐요. 예. 당 대표들은 모시기 어렵기 때문에 오신 김에 다른 얘기 전에 방금 전에 이제 유승엽 의원이 국민의당 내부 사정 좀 얘기하고 가셨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요 질문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에서는 지금 뭐 소위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대해서 본인들이 그 대상이 되다 보니까 아마 더욱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당이 그러는 건 이해갑니다. 예. 정치는 뭐 항상 프레임 전쟁이기도 하고. 근데 안철수 대표가 적폐청산 관련해서 복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크게 보도가 됐는데 요건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요 근래 안철수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뀐 채. 예.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뉴스공장의 오자 토크의 멤버로 고정 출연하셨다가 이제는 정의당의 무려 대표가 되어 돌아오신 이정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그때는 저 구석에 앉아서 발언 기회도 5분의 1 혹은 6분의 1밖에 안 됐는데 단독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단독으로 당대표로 나오셨습니다. 정의당이야 그 노회찬 원내 대표가 저 뉴스공장에서 빵빵 터트리는 최고 인기 코너를 유지하고 있는데 혹시 정의당 내에서는 노회찬 대표가 여기 나가는 거 싫어한다거나 뭐 아니면 열렬히 환영한다거나 뭐 이런 거 반응이 있습니까? 당원들 안에서는 왜 일주일에 한 번만 나가냐 매일 나가라 그러고 있죠. 그렇군요. 예. 하지만 또 노회찬 원내대표를 뛰어넘고 싶은 그런 노회찬이 나의 라이벌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탐탁치 않아 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니면 김어준 저거 이러면서 뭐 지금 노 대표님은 좋은 선수가 좋은 그라운드를 만났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말을 아끼세요. 수요일 날 가서 다 털어놓으시려고. 왜 이렇게 말수가 적어지셨나 그랬더니 수요일 날 가서 다 터시려고. 아, 싸우시는 거구나. 네. 혹시 그런 얘기가 미리 나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또 예. 아 근데 참 대단한 그 순발력이에요 이분이. 네. 예. 물론 뭐 평상시 쭉 생각하시다가 갑자기 딱 나오니까 그런 표현들이 생각나는 거겠지만 전혀 미리 준비할 수 없는 질문에도 빵빵 터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 근래 노 대표님의 그런 순발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생기신 것 같더라고요. 연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연마하는지 모르겠지만 자.